법무부 장관님. 예. 이 정치공작 프로젝트, 저는 보니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규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SBS하고 그 제보자가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했죠. 사실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보도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9월 2일 날 인터넷 매체에 이 의혹 보도가 떴을 때 그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아, 선거철이 다가왔구나. 선거철이 다가와서 정치공작 프레임으로 또 정치공작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제보자가 국정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제보했다 하는 것이 제보자 본인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제 정말 국정원장까지 개입을 해서 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구나. 그동안 얼마나 많이 검찰의 권력 비리 수사를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까? 그게 이제 국정원장까지 개입했다는 건데, 왜 장관님께서 이 사건에 윤석열 총장을 관여시키기 위해서 국회에 와서 또 뭐 어디서든지 간에 기자들에게 또는 국회에 와서 계속 증거나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윤 총장이 관여된 것처럼 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볼 때 참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프로젝트가 진상규명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대검에서 한동수 감찰부장이 하고 있는데 그 한동수 감찰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공익신고 과정을 보면 정말 황제 제보입니다. 이 황제 제보. 예? 어떻게 한동수한테 부장한테 직접 연락처를 알아내 가지고 건익이 소관이라는 말을 듣고 쳐들어가듯이 제보를 한 거예요. 공익신고를 하는데 그것도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하는 중간에. 그 다음에 공수처는 어땠습니까? 정말 정광석화처럼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하러 나왔었는데 그 했던 말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데 공수처에서 담당하는 검사가 또 누굽니까? 여당 의원의 보좌관을 했고 그동안 친여권 인사들 변호를 하던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검사도 좀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공수처 검사가 맡고 있고, 대검에서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보자하고 만나면서 제보 일정까지 협의를 하고 코치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박범계 장관님은 처음부터 장관에 취임되시고 나서부터 그랬습니다.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 국회의원이다.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신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총장을 이 사건에 연결시켜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언 자체가 전부 다 그런 발언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정말 어느 하나 증거나 물증을 가지고 형사사건 고발을 공개를 해도 벌이 되는데 지금은 증거 물증 없이 계속 있는 것처럼 장관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제도 보세요. 예를 하나 들면 어제도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여당 의원께서 PC 포렌식 결과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하는 그 보도를 질의를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어제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그렇죠. 보도에 혼선들이 있다. 저는 믿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렌식에서 증거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믿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장관님은 장관으로서의 위치는 이 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그 부분에 이제 완전히 정치 중립은 버리신 겁니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범죄의 정황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렌식 결과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하니까 믿고 있다.
없는 증거도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아니 포렌식 증거가 없다고 하니까 믿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 근거 있는 정말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법무부 장관의 표현이 맞나? 범죄에 대한 전혀 진상규명도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지,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더러운 정치 공작 프로젝트에 하나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건지, 예? 정말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다니실 것 같으면, 아니 손준성 수정관이 윤석열 총장 최측근이라고 계속해서 뉘앙스를 뿌리고 다니잖아요. 발언을. 그렇죠? 그러면 최측근이면 윤석열 총장이 개입된 겁니까, 장관님? 최측근이라고 가정을 하면 개입된 겁니까? 제가 규명의 대상, 수사의 대상이라고 얘기했지 개입이 됐다 안 됐다 단정적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린 적이 발언을 하고 없고요.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가지 다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아니요, 장관님,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건 질문해봐 답을 들어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장관님이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국회에 와서 했던 발언들을 보면 편향돼 있습니다. 윤한우 중립적이지 않고 간사님께서 그럼 객관적이지 질문을 않고 해주십시오. 공정하지 제가 답을 않아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답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장관님 답변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중립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 본인이 공정하거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범죄는 규명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윤 총장이 작년 1월달 인사에서 김유철 수정관을 유임시키고 손준성 청탁 안 했어요. 그 이야기는 빼고, 그 이야기는 빼고 이제 작년 8월 이후에 그 이야기만 해가지고 또 윤석열과 손준성이 가까웠다 이런 식으로 또 뉘앙스를 뿌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가까우면 개입됐다는 증거가 됩니까?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뭐 드루킹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우리 박범계 장관님은 동생이 법인의 사무장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전부 박범계 장관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비유가 그거 아니 그러니까 증거나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 그런 비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의원님. 왜 비유를 나는 못하고 장관님은 하도 되고 그런 겁니까? 예? 장관님은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우리는 야당은 못하고 장관님은 해도 되고 그러면 윤 총장과의 손준성과의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연관된 것처럼 이렇게 흘리고 다닙니까? 제가 그건 뭘 잘못된 흘렸어요? 거예요. 예? 제가 뭘 흘렸는데요? 그래요. 답변을 국회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읽어드릴까요? 예. 네? 자,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손준성 검사를 대단히 가깝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법사에서 했던 말이에요. 총장과 수정관의 관계가 활용 관계입니다. 3일 날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도 그렇게 답변했어요.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게 뭡니까? 증거도 아닌 것을 증거 있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혼돈을 주는 거예요. 장관님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를 가져줘야 되는데 장관님이 아니라 여당 의원으로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이제 정리해 주시죠. 그 윤 특별한 관장님. 관계를 저한테 물어주십시오. 그러면 장관님하고 동생은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법무법인도 장관님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왜 그 비유가 안 돼요? 자, 정리해 주십시오. 선택적으로 판단하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장관님은 공사가 구분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서 중립을 지켜야만 그게 타당한 업무 자세입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죄를 규명하는 것이 제가 취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합니다. 자, 네, 윤한홍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그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권이 저에게 있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네. 자,